자, 탄력성의 측정 부분입니다. 교재는 118페이지입니다. 탄력성의 측정과 관련해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자, A점을 기준으로 탄력성 측정 한번 해보고요. B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측정을 해볼게요. 먼저는 A점 기준입니다. A점 기준이란 말은 최초의 가격이 얼마란 얘기? 400, 양은 20.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구간 탄력성을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간 탄력성을 측정하는데 그 구간 탄력성이 여기서 A에서 B까지의 이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격은 400에서 300으로 떨어지는 거고 양은 20에서 30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가격 A점 기준입니다. 원래 가격 얼마요? 400.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화율이 원래 거분의 변화분이랬죠. 그리고 양의 변화분도 원래 거분의 변화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도 분수고 수요량의 변화율도 분수다 보니까 분수분의 분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원래 가격 얼마? 400.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분이 얼마? 100인데 항상 방향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에요. 감소니까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원래의 양이 얼마예요? 20. 변화분이 얼마예요? 변화분이 30이 아니고요. 항상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분 그러면 10. 예, 플러스 10은 플러스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절대값 수치는 거죠. 자, 그 다음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하는 요령 2개 알려드릴게요.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2개 안쪽을 곱한 게 분모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2개를 곱한 게 분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 요령으로 앞으로 이런 게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항상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라고 그랬죠? 자, 그럼 계산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입지계수 계산할 때 다 이렇게 계산해요. 자, 10 곱하기 400. 10 곱하기 400. 나누기 20 나누기 100. 나누기 20 나누기 100. 이퀄하면 얼마예요? 2. 그렇게 계산하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를 먼저 곱하라. 그리고 나누기 20 나누기 100 해라. 왜냐면 이게 2개 곱한 게 분모니까. 됐죠? 그러면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 비율로 계산하세요. 이것의 비율, 이것의 비율. 비율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뭐예요?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은 몇 퍼센트? 25%. 여기는 2분의 1이죠. 몇 퍼센트? 50%. 눈으로 보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25%. 그럼 나 4분의 1이 25%인지 잘 안 돼요. 그러시면 다시 4분의 1이란 말은 1 나누기 4 또는 그대로 해도 돼요. 100 나누기 400 해도 좋고요. 자, 1 나누기 4 곱하기 100. 자꾸 연습해 보세요. 1 나누기 4 곱하기 100. 25% 맞죠? 그럼 25%고요. 그럼 이거는 눈으로 봐도 50%고요. 그럼 50% 나누기 25%니까 2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A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했어요. 2래요, 2. 이번엔 B점 기준으로 구해볼게요. B점 기준으로 구한다는 말은 B에서부터 이렇게 A까지 구간 탄력성을 구하는 건데 원래 가격이 얼마일까요? 300. 원래 가격 300. 변화분이 얼마예요? 100. 자, 원래의 양이 얼마? 30. 변화분이 얼마? 아니, 변화분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꾸 연습하세요. 실수는 자꾸 해요, 원래. 그런데 자꾸 하면서 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이것도 3분의 1이고 또 3분의 1이잖아. 그럼 분모 부분하고 분자 부분이 똑같네. 그러면 1이지. 따라서 그냥 1 똑같기 때문에 1이다. 그럼 B점 기준으로 하면 탄력성이 1이군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구간이 똑같은데 어느 걸 기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해요. 이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모순점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가요. A가 가격이 더 비싼 부분이에요? B가 가격이 비싼 부분이에요? A가 비싼 부분이에요. 비싼 부분에서 더 민감해. 원래 가격 변화가. 그래서 탄력성이 더 커. 이해 가셨어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기로 하고 다시 와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저걸 평균 내기로 했어요. 2개를 더해서 2로 나눠. 가격도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고 양도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여기서는 산술 평균을 써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걸 중간점을 이용한다 그래요. 저게 평균 공식. 그게 뭔데? 이렇게 해요. 가격 2개를 더해. 자, 가격 2개 더하세요. 얼마? 700. 400 더하기 300이란 말이에요. 700. 그리고 그 차이가 변화분이야. 400에서 3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변화분의 방향도 말하세요. 마이너스 100이고. 자, 원래 양 2개 더하세요.
예, 3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에요. 50. 그리고 그 차이 변화분을 말하세요.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쓰면 약분을 해서 쓰니까 요거는 700분의 100이니까 7분의 1이고 50분의 10이니까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분모라고 그랬죠. 이렇게 곱한 게 분자라고 그랬죠.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7은 아까 계산기로 눌렀던 거 기억나세요? 얼마였죠? 그렇죠. 1.4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5분의 7이 생각보다. 그래서 1.4 금방 자라게 된다고 해보니까. 그래서 1.4가 중간점 이용해서 구하는 계산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계산이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잘 안 나와. 이런 계산은. 근데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는 덜어 나와요. 이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다음 또다시 시험지 뒤에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구하는 건지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구하는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 것. 자, 이 부분에서는 가격이 높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하고 어느 게 탄력성이 크다. 높은 부분 위쪽이 탄력성이 크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또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때 좀 이따 또 하기로 하고 문제 하나 다뤄봐요. 이렇게 시험에 조건에 주어져.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런데 가격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의 월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감소했대요.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고 이 수요의 탄력성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가격 두 개를 더하면 얼마하고 얼마를 더하라고? 9하고 12를 더하라고. 그리고 그 차이를 쓰는 거지. 이미. 그 다음에 양을 두 개를 더하셔요. 얼마하고 얼마하고. 108하고 92를. 그리고 그 차이를 여러분 쓰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16 이렇게. 마이너스 16 해도 그냥 16 해도 사실 절대값 할 거니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비율로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비율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비율이 되는지. 자, 지우면 이게 20분의 2죠. 그러면 10분의 1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10분의 1은 몇 퍼센트? 밑에가 10% 이렇게 10%. 그 다음에 밑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00. 200분의 16은 100분의 8이네. 그죠? 100분의 8은 몇 퍼센트? 8%. 그러면 얼마예요? 0.8. 그래서 0.8. 0.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다. 그러니까 되더라. 그럼 돼. 그래서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십시오. 제가 다루지 않은 것들은 일단 넘어가세요. 책에 있는 문제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으로 이제 탄력성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림으로 정리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림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책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그림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렸어요. 저게 수요 곡선이죠. 반비례죠. 공곡선이에요. 비례예요. 둘 다 공통점은 가파른 그림이에요. 가파른 그림.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작고 가격 변화에 대해 양변화가 작아요. 이렇게 그린 그림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인 그림은 가파르고 따라서 둔감한 거예요. 이 그림의 공통점은 완만한 거죠. 이건 수요 곡선, 이건 공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반비례, 공곡선은 비례인데 가격 변화에 대한 양변화가 크죠. 이거는 뭐다? 탄력적이죠.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둔감한 거고 민감한 거다. 앞으로 둔감한 그림은 어떻다고요? 둔감한 그림은 가파르고 비탄력적이고 민감한 그림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비탄력적인 그림은 어때요? 가파르다. 탄력적인 그림은 완만하다. 이제 극단적인 그림을 보겠어요. 극단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수요가 됐던 공급이 됐던 수직선이고 가격 변화에 대해 양 변화가 없어요. 이런 그림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양이 변하지 않는 그림이고 이런 그림은 가격 변화에 대해 양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그림은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이렇게 연상하세요.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탄력이고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수평선에 가까우면 이렇게 잡아 늘리세요. 밑에 늘려도 되고 저기 늘려도 되고 코 잡아 늘려도 되고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에 가까운 거는 완전 탄력,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직선에 가깝다는 말은 가파르다. 그래서 가파른 그림일수록 비탄력,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수평에 가깝다는 말은 완만하다. 완만한 그림일수록 탄력, 수평선은 완전 탄력.
수요든 공급이든 가리지 않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 남은 게 뭐죠? 4개 했으니까 단위 탄력인 거 해야지. 5개인데 그중에 단위 탄력인 거만 했죠. 단위 탄력적인 그림을 보겠는데요. 수요만 할 거예요. 공급은 안 해. 왜? 시험에 안 나와. 수요만 우리한테 중요해. 그러면 수요만 할 건데 단위 탄력적인 탄력성이 1인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부터 잠깐만 주의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그림인데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단위 탄력이라고 우기면 안 돼. 반드시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게 뭔데? 읽어보실래요? 한 번만 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직각삼곡선을 배운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X, 여기 Y.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도록 그렸기 때문에 쌍곡선이에요. 근데 직각삼곡선이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직각삼곡선 가기 전에 저렇게 그려놓고 이게 직각삼곡선인데 왜 저렇게 그려놨느냐? 여기가 우리는 가격이거든요. 여기가 수량이거든요. 여러분께서 편의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요. 자, 음료수 사이다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사이다를 사러 갈 때 사이다 하나에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편의점 주인이 말하기를 1,000원이에요. 그러면 하나 주세요. 5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게 정상이지. 근데 편의점에 가서 사이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5개 주세요. 이건 미친놈들의 대화죠.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안 쓰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각삼곡선에 대해서 기본서의 보조단에 제가 사실은 아이들 책을 참고해 가면서 거기다 써놨어요. 사실 직각삼곡선은 중학교 2학년 때 좀 배우더라고요. 거기서 수학책을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읽지 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그냥 대외 홍보용 내지는 접대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지 말고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시험도 안 나와. 직각삼곡선은 이런 뜻이에요. 곡선상에 가서 아무데나 점 찍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직으로 내려 그어. 그러면 면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또 아무데나 가서 점 찍어. 면적이 생겨요. 그 면적이 다 똑같이 그려지는 그림이 직각삼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다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가서 점 찍어도 그림은 면적이 다 똑같이 그려지는 그림을 직각삼곡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의 면적이 같다는 말은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죠. 그럼 겹치지 않는 이 부분, 요 면적하고 요 면적 같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요 부분하고 요 면적이 같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란 말이지. 이게 양의 변화율이라는 거죠. 그럼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럼 우리 탄력성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인데 이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은 탄력성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직각삼곡선의 경우는 어느 점에서나 탄력성이 다 1이에요. 그리고 면적의 경우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각형의 면적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있다가 기업의 총수입에 활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뜻만 아시면 돼요. 면적이 똑같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리 좀 할 거예요. 여러분,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은 크게 바뀌고 자극이니까 이쪽이 자극, 이쪽이 반응. 자극을 크게 줬는데 반응이 작게 오는 거야. 글자도 저게 크게는 크게 그렸어요. 그런데 탄력적이란 말은 이게 둔감하다는 얘기고요. 탄력적이란 말은
자극, 가격이 작게 바뀌었는데 변했는데 양은 크게 바뀌는 거예요. 즉 반응이 크게 오는 거지. 이게 민감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일 땐 똑같이 바뀌는 거고 완전 비탄력일 때는 비탄력의 극단이니까 가격만 바뀌고 양은 변하지 않는 거고 완전 탄력은 탄력의 극단이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은 채 양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것의 기본을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탄력일 때 항상 기억하시기를 제가 탄력성 원래는 분자인 수율량 변화율이 중요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이렇게 크게 바뀐다고. 가격이. 그리고 탄력적일 때는 작게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비, 크, 탄, 작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라고요? 비크 탄작이야. 비크 탄작. 비크 탄작. 비는 뭐라고요? 크. 탄은 뭐예요? 작. 그러면 비는 가격이 크게 바뀌니까 양은 작게요. 그 다음에 탄은 가격이 작게 바뀌니까 양은 크게야. 그냥 두 개 다 기억하지 말고 비는 크, 탄은 작. 그래서 앞으로 비크 탄작입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저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기업의 총수입 문제로 갈 거예요. 계속 비크 탄작 또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자, 기업의 총수입 문제로 갈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이 5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그리고 10개를 살 겁니다. 그럼 얼마를 내셔야 돼요? 500원짜리 10개. 5,000원 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낸 돈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의 지출액이라 그런다고요. 그것이 기업한테는 수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평당 500원 하는 부동산을 10평을 임대했다면, 임차했다면 내셔야 되는 임차료가 5,000원이고 그것이 임대인의 수입이 돼요. 그래서 임대료 총수입과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격 곱하기 수량, 임대료 곱하기 수량이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500원 여기 10개. 그러면 이 면적이 기업의 총수입이 된다. 그게 소비자의 지출액이고 이게 부동산의 임대료 총수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혹은 임대료가 올라가면 기업의 수입은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또는 임대료가 올라가면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우리가 증가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기 전에 기업의 총수입은 소비자가 사줘야만 기업한테 수입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판매량이지 공급량이 판매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소비자가 10개를 사야 기업의 판매량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공급자가 나 10개 팔고 싶어. 그래서 10개 팔고 싶어. 그게 기업의 수입이 아니라고요. 소비자의 사준 양, 말하자면 수요량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업의 총수입을 결정하는 건 수요예요. 수요 탄력성이지 공급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을 제가 수요 곡선을 그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가파라요, 완만해요. 가파른 그림. 요거는 완만한 그림. 가파른 그림 비탄력, 완만한 그림 탄력.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제가 어떤 걸 그릴 것 같아요? 네, 직각상 곡선을 그렸어요. 그럼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이 세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가격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를 비교해 볼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부터 보자고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늘어난 면적이에요. 요거 줄어든 면적이에요. 여기는 공통으로 겹치니까 겹치는 부분은 표시 안 했어요. 자, 노란 면적만큼 가격 올라가서 늘었고 그냥 민트색이지만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만큼 줄었어요. 그렇다면 기업의 수입은 증가하지. 이 경우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는 면적은 이만큼, 양이 줄어들어서 양이 줄음에 따라서 줄어든 면적은 이만큼. 기업의 수입이 늘까 줄까? 줄겠죠. 얘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는 면적, 양이 줄음에 따라서 준 면적. 이거 늘까 줄까? 예, 변함이 없죠. 는 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직각상 곡선은 면적이 똑같으니까 기업의 수입이 변함이 없다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번엔 떨어지는 경우로 이야기할게요.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파란색으로 노란색에서 노란색만큼 줄고 파란색만큼 는 거지. 그러면 수입이 줄죠.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이 줄어서 비탄력일 때는 이렇게 가격과 수입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노란색만큼 줄고 파란색만큼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수입이 늘고 올라가면 줄어 반대로 움직이네. 그리고 단위 탄력일 때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세 개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이 세 개로 나왔다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까요? 아까 했던 거죠. 했잖아요. 비크탄자. 거기다 총수입 하나 더 넣자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자 비크탄작이니까 비탄력일 때는 가격이 크게 올라가겠지. 그럼 양은 적게 주니까 제가 언제나 수입이 됐든 뭐든 됐든 방향이 반대가 될 때는 큰 쪽 따라간다 했어요? 작은 쪽 따라간다 했어요? 그러면 수입이 늘까 줄까? 늘죠. 많이 늘었어. 크게 늘었으니까. 그 다음 또다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작게 올라가는데 양이 크게 주니까 기업의 수입은 줄겠죠. 결론은 비탄력적일 때는 기업의 수입이 가격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과 수입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일 때 같은 방향이에요. 뭐가 같은 방향이에요? 총수입과 가격이. 탄력적일 때는 반대 방향이고요. 됐나요? 그리고 단위 탄력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수입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일 때는 가격만 올라가고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역시 비탄력자가 붙는 것들은 완전 비탄력적이든 그냥이든 간에 다 가격과 같은 방향.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이 살짝 올라갈 동 말동합니다. 양만 줄어요. 양만 준단 말은 아예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안 사버려요. 살짝 올라갔더니. 그래서 여러분 수입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엔 이 두 개가 잘 나와. 그래서 언제나 가장 기본으로 기억할 거는 탄력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비탄력. 가격이 크게. 양은 작게. 탄력적일 땐 작게. 그러니까 양도 작게는 맞는데 가격을 먼저 위라는 거지. 비크 탄작으로. 그래 놓고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수입은 느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탄력적일 땐 작게 올라가는데 양이 많이 주니까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비탄력일 땐 가격과 같은 방향, 탄력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수입이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선분이 뭐냐면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과 기업의 총수입 이렇게 말할 때 선이야 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한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수요 곡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된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기업의 총수입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요 곡선의 위치에 따라 탄력성 값이 똑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수요 곡선의 위치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요. 그런데 수요 곡선 위치와 관계없이 탄력성이 똑같은 그림은 딱 세 개가 있어. 어떤 세 개냐? 이렇게 딱 세 개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 개는 수요 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관계없이 탄력성이 모두 똑같은 건데 가격은 항상 이렇게 Y축에 쓰고 수량은 항상 X축에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Y축, X축 신경 쓰지 말고 가격 수량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여러분은 습관을 들이시고 수요 곡선이 첫 번째 수직선인 경우, 두 번째 수평선인 경우, 세 번째 직각쌍곡선인 경우 이렇게 세 개를 그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위치와 관계없이 탄력성 값이 모두 뭐야? 0. 이거는 위치와 관계없이 탄력성 값이 모두 뭐야? 무한대. 여기는 위치와 관계없이 탄력성 값이 모두 뭐예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직선은 다 0이야. 수평선은요? 다 무한대고요. 직각삼각선은 다 1이고요. 이 세 개만 위치에 따라서 탄력성이 똑같고요. 이걸 제외한 모든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든 간에 탄력성이 다 달라요. 자, 그럼 우리의 기억을 살리겠습니다. 일단 한가운데를 제가 찾을게요. 딱 여기 한가운데점이에요. 이게 한가운데점이란 말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요. 이게 한가운데란 말은 여기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도 같아요. 질문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900이라 합시다.
그러면 한가운데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한가운데점에 있을 때 이 가격은 얼마게? 그렇죠. 450. 잘하시네. 저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아까 수함수 이렇게 P는 이퀄 900 마이너스 QD 이런 수함수가 있다. 이 수함수에 수요 곡선 한가운데점 찾아봐라. 그때 가격이 얼마냐? 그런 거 찾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찾아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점에선 탄력성 값이요. 그리고 1이에요. 여기선 탄력성 값이 1이야.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 위쪽이 비싼 부분이야, 싼 부분이야? 비싼 부분. 이 부분은 싼 부분. 그러면 제가 아까 비싼 부분에서 탄력성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 탄력적이라 그랬어, 저게. 그리고 싼 부분에선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500원에서 600원으로 500원에서 6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해 봐요. 질문합시다. 몇 퍼센트 올랐어요? 원래 거 얼마? 500. 변화분 얼마? 100 곱하기 100. 아까 했잖아. 몇 퍼센트? 20%가 올랐어요. 수익량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겠지. 줄어요. 이만큼 줄어요. 이번에는 500만 원에서 500원이 아니에요. 500만 원에서요. 600만 원 올랐어. 그러면 이건 100원 올랐고 이건 100만 원 올랐어요. 수익량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줄겠죠? 근데 밑에 게 많이 줄겠어? 위에 게 많이 줄겠어요? 당연히 위에 게 많이 줄겠지. 이건 100만 원 올랐다니까. 근데 비율로 봐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20% 올랐어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은 똑같이 분모값이 20%인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위에 게 크잖아요. 이게 민감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쌀 때 민감해. 그래 비싼 부분에서 민감한 거예요. 탄력적인 거예요. 싼 부분에서 비탄력적인 거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기업의 총수입 제가 말해볼게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기업의 총수입이니까 사각형 면적이 기업의 총수입이라 했죠. 자, 이 상태. 편의상 이게 100원이라고 합시다. 기업의 총수입 100원. 근데 가격이 올랐어. 그럼 뭐 가격이 올라가면 탄력적인 데로 가요? 비탄력적인 데로 가요? 탄력적인 데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은 늘 것 같아? 줄 것 같아요?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아까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수입은 반대라고 그랬죠? 주로. 왜? 이만큼 들고 이만큼이나 줄기 때문이에요. 가격 올라감에 따라 는면적 이만큼이고 양 줄에 따라 이만큼 줄기 때문에 기업의 수입은 줄어요. 그래서 아까는 기업의 수입이 100원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니 90으로 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탄력적인 데로 가요? 비탄력적인 데로 가요? 여기서 비탄력적인 데로 가요. 그럼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자, 비탄력은 같은 방향입니다. 비탄력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수입이 줄어요, 늘어요? 자, 비탄력일 때 같은 방향이랬어요. 비탄력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줄어요. 줄어. 같은 방향이잖아. 왜 줄어요? 이만큼 들고 이만큼이 줄기 때문이에요. 많이 줄어. 비탄력일 땐 같은 방향이라니까 기업의 수입이. 그래서 90원으로 줄어. 다시 한번 합시다. 여기서 기업의 수입이 아까 얼마였다고 가정했어요? 100원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의 수입이 90원으로 줄었어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90원으로 줄었어요. 그 말은 지금 가격의 기업의 총수입이 가장 극대라는 거야. 산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리 가도 줄어들어요. 여기인데. 이리 가도 줄어들어요. 사방 어디로 가도 줄어들죠? 지금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은 탄력성 값이 1일 때가 가장 극대가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기업의 총수입은 어느 때 극대다? 1일 때 극대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업의 총수입은 탄력성 값이 1인 점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이렇게 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알고 계셔야 되느냐? 기업의 총수입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서 기업의 총 수입은 극대가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P가 900 마이너스 QD 요 함수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거 그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격, 여기 수량, P가 제로면 Q가 제로면 P는 900, 여기 900. P가 제로도 Q도 900.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 상황에서 기업의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점은 한가운데랬죠. 그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가격을 찾아봐라. 그게 450이요. 그런 식으로 시면 나왔다니까. 함수 이렇게 주고 다음 함수에서 수요 함수에서 기업의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가격이 얼마냐.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근데 실제 시험은 함수가 이거보다 약간 복잡해. 이렇게 쉬운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약간 복잡한데도 여러분이 다 찾아. 금방 잘 찾아. 왜? 숙달이라는 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한가운데 점에서 탄력성 1이고 기업의 수입은 극대가 된다. 한가운데 점을 찾으면 요 점을 먼저 찾아라. 그럼 이거는 Q를 제로로 두면 나온다. Q를 제로로 하면 900이다. 그리고 근매 절반이 기업의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거다. 분명히 여러분은 잊어버릴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많이 반복할게요. 계속 문제 풀 때 또 설명하고 이야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또 반복하고. 그 다음 또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이것도 암기하지 마요. 암기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감 잡으시면 돼요. 암기 잘 안 돼요. 앞자 따서 외운다든가 문장 만든다든가 그렇게 외웠다고 해도 그거 선택지에서 잘 못 골라요. 자, 여러분 봐요. 대체제 유무와 다소가 뭔 말이냐면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그릴게요. 하나는 가파르게 그리고요. 하나는 완만하게 그릴게요. 그럼 가파르게 그린 그림의 의미를 볼까요? 예, 가격 변화에 대한 양 변화를 보면요. 얘는 가격이 많이 올라도 조금밖에 못 줄이고 얘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네요. 그럼 A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A하고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B, C, D 이런 게 있는 경우 좀 A밖에 없으면 A가 비싸져도 많이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돼요. 근데 A가 비싸잖아요? 그럼 B 사. 대체제니까. B도 비싸? 그럼 C 사. C도 비싸? D 사. 그러니까 좀 비싸지만 안 살 수 있어요.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져. 대체제가 적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져.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대체제가 적을수록 비탄력적. 질문합시다. 단기는 대체제가 많을까 적을까? 적고요. 장기는 대체제가 많아요. 그럼 단기는 탄력적, 비탄력적.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 돼요. 왜? 단기에 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냐면 대체제가 적기 때문이에요. 장기는 왜 탄력적이 되냐면 대체제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제 유무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재화의 분류 범위 질문합시다. 여러분 부동산을 지역별로 나누거나 용도별로 나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역별로 용도별로 나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 모인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것끼리 모인다. 그래서 부동산을 지역별로 나누거나 용도별로 나눴어요. 자, 지역별로 먼저 나눌게요. 강남구의 아파트. 그럼 거기는 강남구의 아파트랑 강남구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대체 관계예요. 강남구의 아파트하고 다른 동네,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대체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다른 동네?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 다른 동네하고 얘하고 대체 관계가 아니라고. 그럼 강남구의 아파트는 강남구끼리. 자, 그럼 제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 그렇게. 주거용 부동산. 그럼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이 대체 관계예요? 아니요. 공업용하고 대체 관계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거용은 주거용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달라지는데 같은 것끼리 모으잖아. 이렇게 부분 시장으로. 그러면 대체 관계가 커져서 대체성이 커져서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만 모이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분이 강남구만 하는 것보다 서울 전체로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로 할 때 대체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가 아니라니까? 시장이 달라서.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주거용과
그냥 주거용 부동산 하는 것보다 부동산 전체 하는 게 더 대체성이 클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아파트하고 저 강원도에 있는 밭하고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아쉬운 대로 밭에 가서 살아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것끼리 모이면 대체재가 많아지는 셈, 대체성이 커지니까 탄력성이 커진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질문합시다.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더 많게? 공업용 부동산이 대체재가 더 많게요? 주거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 의해 분리하는 주택의 경우를 단다다공 단독주택과 아다연기 공동주택 이거 말고도 일상에서 부르는 빌라,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또 뭐 준주택 등등등등 주택들 다 갖다 붙이면 주택은 되게 많은데 공업용 부동산은 말이죠. 거기에 입지하려는 입지주체들이 나는 물류 때문에 꼭 여기 원해. 이렇게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는 대체재가 많지 않아. 그러면 어느 게 탄력성이 크단 뜻? 주거용 부동산이 탄력성이 커요. 얘가 탄력적, 얘가 비탄력적. 그 다음 재화의 성격.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질문합시다. 둘 중에서 필수재 골라봐. 자, 왼쪽 오른쪽. 예, 왼쪽이 필수재야. 필수재는 특징이 비싸도 못 줄이는 게 특징이라고. 그렇죠? 근데 사치재는 비싸면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필수재가 비탄력적인 거예요. 사치재가 탄력적인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필수재일수록 비탄력적, 사치재일수록 탄력적. 그 다음 재화의 용도. 여러분 어떤 재화가 용도가 하나로만 사용되는 것과 여러 가지 용도로 5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럼 5개 용도로 사용하는 건 마치 대체재가 5개 서로 대체관계를 갖고 있는 게 5개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되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탄력적이 돼.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그 다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건이 500원 하는 것과 500원, 500만 원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게 어느 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500원이 큰 거야? 한글이 참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500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그 사람이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소비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0만 원이 크단 말이에요. 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은 그만큼 비싼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럴수록 탄력성이 커. 어떤 사람이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은 그게 필수재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탄력적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뜻이 아니고 소비에서 차지하는 소비해야 되는데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야. 그 지출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대부분의 걸 차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적이고 가격이 낮을수록 비탄력적이란 말하고 통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문제로 가요.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해요. 자,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OX. X. 비탄력적이죠? 네, 얘가 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세 번째,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죠. 네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맞죠? 5번의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강의 중에 사용하는 문장이 기출 지문인 거를 많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출 지문들은 어려우니까 이대로 기억하지 말고 말을 쉽게 해서 매칭을 시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금방 답이 보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야기는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 나갈게요. 쉬었다 하시죠.